명태균 씨의 폭로한 걸 보면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폭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철없는 오빠 카톡 폭로가 굉장히 이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지금 내가 2,000개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다음에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일단 명태균 씨가 본인의 페이스북으로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카톡 내용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한다고. 굉장히 충격적인 워딩인데 자, 이게 예전에 서울의 소리와의 통화에서도 보면 우리 남편 바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오빠는 친오빠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일반적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이 문자? 뭘 평가를 어떻게 해요? 뭘 이거를. 아 근데 일단 친오빠라고 보세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세요? 아니 저기 박 실장님하고 저가 네. 명태균 씨랑 통화했어요. 네. 그 자리에서 물어봤어. 네. 우리가 그랬더니 친오빠는 무슨 친오빠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다? 네, 그렇게 봐야 되고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등장 인물이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왜 친오빠를 만나냐, 잘 만난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친오빠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인정을 해버리면 네. 얼마나 진짜 파장이 얼마나 크겠어. 안 그래요? 이거는 상상하지도 못할 여러 가지 평가. 야, 우리가 철이 없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대통령 체제하에서 살고 있구나.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하고 황당하겠냐고요. 네. 근데 하여간 김건희 여사는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2번이나 네. 친오빠가 맞아요 라고 했대요. 거의 울먹이면서 진짜 친오빠가 맞아요 라고 그럼 대통령실이 그렇게 친오빠라고 바로 해명을 한 거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맞아요. 김건희 맞아요. 여사가 이거 빨리 이렇게 해명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정진석 실장이 여사님 이거 친오빠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물어본 게 아니라 네. 여사가 먼저 전화해가지고 이거 친오빠예요 친오빠 이거 빨리 친오빠라고 하세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친오빠라고 해도 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해명이 적절했느냐 논란도 있는데 어쨌든 박석태 실장님 보시기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명태균 씨는 계속 말을 조금씩 바꿨잖아요. 네. 근데 어제 그제군요. 장성호장님과 같이 통화를 했을 때는 명확하게 답은 안 했어요. 근데 그러면 진짜 오빠 아니야? 대통령실 얘기처럼 했더니 또 명태균 씨 당신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사가 오빠라고 얘기하는 거를 본 적이 없다. 네. 그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명태균 씨가 되게 날카로운 질문. 그거는 후보 때 이후에는 오빠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전에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랬더니 내가 왜 분명하게 얘기하냐. 미리 공개하면 재미없지 않느냐. 관심도 네. 안 받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매체에 따라서 이쪽 저쪽 다르게 말하는 거는 전략적 모호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어제도 JTBC한테는 무슨 친오빠야 대통령이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다른 쪽에는 또 아니야 친오빠야 이런 얘기를 하고 모호하게 해서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명태균 씨는 수사든 또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본다든지 그러면 오빠 맞잖아. 대통령 맞잖아. 네. 이걸 추가로 공개할 수 있는. 근데 지금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쓸 카드가 최소한 하나는 줄잖아요. 네. 카드는 200개 정도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하나 정도는 주니까 지금 모호성을 유지해서 얘기하는 건데 문맥상이나 그리고 명태균 씨와 통화했을 때 느낀 거는 친오빠가 아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다. 근데 대통령실이 물론 여사가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아마 정세 실장이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럴 텐데 네. 일단 사실 국민들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할 얘기를 저렇게 하는 해명 네. 단정적으로 네. 그거는 정말 국민들이 정부를 더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거고 신뢰 차원을 넘어서 네. 이건 조롱이에요 조롱. 조롱, 그죠, 이제 그죠. 조롱과 비아냥이에요 이제. 국민을 우습게 하는 아니 근데 거죠. 정진석 비서실장도 정치를 오래 경험해본 분으로서 이래서 여사가 빨리 이거 친오빠라고 해명해주세요라고 하더라도 이걸 친오빠라고 해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 예를 들어서 일단 그 문자 자체는 인정을 하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친오빠라는 거 아무도 안 믿을 텐데 그리고 이게 아니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을 때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그 말을 다 들어준 것도 사실은 문제 아닌가요? 정무적인 판단? 그런 그쵸. 거보다 네. 그런 거보다 대통령이 진짜 뭐 알지도 못하고 철이 없고 무식한 사람으로 지칭되는 게 더 잘못되고 안 된다. 피해가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한 거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빠져나가려면 친오빠로 그 전에 했었잖아요. 2번 만난 걸로 기억한다. 네. 차라리 좀 욕을 먹더라도 여사는 친오빠로 기억한다.
이 정도 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네. 일단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안 한 게 되잖아요. 뻔히 알지만 그 정도는 그래. 사실 우리도 저는 인간적으로는 이 문자가 공개된 거 보고 제일 당황했을 사람이 누구예요? 1번 여사예요. 네. 그다음 당황했을 사람 누구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죠. 대통령이죠. 네. 이게 일반 여염집이라면 가정집이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문자가 공개됐어요. 막 온 나라가 떠들었어. 대통령이 퇴근해서 집에 갔어요. 여사가 이렇게 호박 같은 거 썰고 있다가 조용히 왔어 그러고 한참 둘이 말없이 윤석열 호박이라뇨. 가리비를 까고 가리비, 있다. 오케이, 그렇게 알겠지. 얘기해야지. 통영에 통영에서 주문한 여사가 가리비를 까고 통영에 있었다. 가리비 이렇게 툭툭 네. 까고 있다가 대통령 옷을 상의를 갈아입고 이제 쭉 앉아서 TV 뭐 유튜브 볼 거 있나 이렇게 할 때 그럼 이제 대통령이 딱 와가지고 가리비밖에 없나? 저 굴은 없나? 나 굴무침도 먹고 싶은데. 흐름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끊기잖아. PPL 해야잖아. PPL. 딱 하고 있다. 그거 친오빠야. 딱 얘기하면 대통령은 유튜브 이렇게 힘들어가면 척. 나도 알아. 친오빠인 줄 알았어. 이렇게 딱 하는 거 리모컨 돌리면서. 그렇고 이제 여사는 이제 눈물을 뜩 흘리려다가 딱 뭐 화장실 가는 척하고 휴 할 거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나의 남편. 네, 대통령은 여사가 딱 눈 한번 다 전화해서 야야 친오빠 나냐. 친구들이 그 상황이잖아요. 개인적 관계로서는 저는 사실은 친오빠라고 할 수밖에 없는 네. 그 심정들은 이해가 돼요. 이해된다. 근데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러려면 친오빠라고 기억한다 정도라면 내가 이해해 줄 거예요. 네. 박 근데 이게 실장- 뭡니까 지금? 박 실장님의 상황 설정이 잘못된 게 뭐냐면 네.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가리비 까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그렇게 까다가 친오빠지? 그렇지. 가리비 까가지고 계란말이 만드시면서 네. 김건희 여사가 그러네. 좀 마포대교나 어디 갔다가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 아니지? 이렇게 했어야지. 여사님이 무슨 네. 음식을 해요. 아니죠. 가리비. 여사님은 절대 친오빠지? 수세적인 입장에 몰리지 않는다. 아니야. 네, 절대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필이면 이 충격적인 문자를 이 시점에 공개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사실 남아있을 여러 가지, 그럼 공적인 것도 깔까요? 뭐 이렇게까지 그쵸. 얘기했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남아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무궁무진하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공개한 카톡 내용을 보면 21년,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당,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 또 나중에 대선까지 여사와 명태균 씨는 엄청나게 많은 네. 카톡을 했을 것으로 봐요. 당시에 명태균 씨가 약간 고자랐잖아요. 네. 여사는 계속 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 한 번 툭 내일 이준석 씨 만나서 물어볼게요. 준석이 만나서 물어볼게요. 요 정도 끝이야. 답장도 잘 안 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갑적인 지위를 명태균 씨는 그때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여사는 탁월한 해안, 저는 명 선생님만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막 가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게 한 달에 한 번 있는 카톡 같대요.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최소한 3, 4일에 한 번씩은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명태균 씨가 또 답 주고 그럼 여기에는 별의별 게 다 들어갔을 것이다. 네. 우려하는 거는 이때는 선거 때이기 때문에 공식 후보가 되기 전 이럴 때는 그냥 민간한테 조언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치적인 조언 들을 수 있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나온 오빠는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지만 뭐 법적인 문제는 이 내용에는 없는데 당선인 시절이나 아니면 지방선거 이럴 때는 그때 나온 대화들은 저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게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네. 어쨌든 대통령이 경선 이후로는 뭐 연락한 적 없다고 했으니까 경선 이후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나오면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될 여지가 아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차 타고 가면서 명태균 씨랑 통화해서 물어봤어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고 6개월간 뭐 스피커폰으로 뭐 매일 통화하고 이런 거 다 터무니없다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을 하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랬더니 네. 정진석이 뭘 알아요 막 이러면서 정진석 비서실장 욕을 그렇게 해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가 그럼 내일부터 스피커폰 그거 다 깎게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까세요 그랬지 내가. 그런데 지금 잠수 탔네요. 명태균 이틀 씨가. 동안. 이틀 동안 지금 잠수 탔잖아요. 네. 그럼 그 명태균 씨는 이틀 동안 잠수 타면서 뭘 지금 어떤 전략을 순 고르기 작전 타임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여론조사 조작이라는 것에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법적인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요. 네.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네. 명태균 씨가 정치인들에게 인정받은 게 여론조사 데이터 때문에 인정받았거든. 봐 우리가 조사해봤더니 당신 이렇게 나왔어. 당신 출마해. 당신 될 가능성 많이 있어. 네. 본인의 역할에 대한 존재 근거가 여론조사였는데 정확하네.
그거를 부정당하는 자기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럼 본인이 사실 조작해서 알려준 거라고 하는 약간 제가 그런 방식으로. 그저께 그럼 여론조작 이거 자기 목소리 나왔는데 이거 여론조작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되게 장황하게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섞어가지고 해명을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면서 강혜경 씨가 그 녹취 다 공개를 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편집된 거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뭘 다 까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냥 다 까야 된다고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그거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네. 그러한 공격으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요. 아, 그러네요. 또 하나는 뉴스타파에서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산단 문제 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상당히 깊숙하게 지금 취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 그거는 네. 법적인 문제도 있고 둘 다 네. 법적인 처벌 문제가 있고 자신의 존재 이유도 부정당하고 앞으로 자신이 살아나가야 할 기반도 다 뺏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정 상태에 있고 괴로워서 지금 페북 메시지를 닫아놓은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발표하는 국가산업단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것저것 해라, 뭐 플랜카드 만들어라 이런 거 이제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대통령실이 발표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던 건데 이걸 미리 명태균 씨가 알았다고 하면 국정 개입 아니야? 아, 이런 의혹까지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오늘 알아보려고 했는데 못 알아봤어요. 근데 뭐냐면 네. 아예 이게 안 새는 정보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 명태균 씨 이외에도 알고 있었을 사람들이 있다. 이게 완전 엄청나게 뭐 추첨해서 자 발표합니다. 뭐 이 정도는 사실 또 아니어서 네. 국가 산단 문제가 크긴 한데 그러니까 미리 하루 정도 미리 아는 게 불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근데 그거 절차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근데 사실 민간인이잖아요, 명태균 씨는. 네. 그러면은 미리 알게 되면 사실은 투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도 또 들고 근데 규정이 있다면 규정 위반이 되는데 그 규정을 제가 잘 몰라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국가 산단이 전국에 또 좀 많기도 해요. 네. 많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뭐 이건 좀 더 이걸 결정되는 과정에 혹시 개입이 돼 있나 명태균 씨가 네. 근데 하루 하는 것 정도는 거기에 어떤 불법이나 이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투자를 하루만 부적절할 할수 수는 없으니. 있지만 네. 또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해요. 네. 창원 산단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게 네. 언론에서 어느 누구도 창원 산단과 명태균 씨를 연결시켜가지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처음 나온 거군요. 근데 본인이 며칠 전에 먼저 얘기했어. 먼저 얘기했어. 창원 산단을 말이에요. 뭐 그 뉴토가 뭐 나를 취재한다고 여러 가지로 뭐 아. 다니고 있다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했어. 본인이.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뉴스타파 기사가 나왔고 뉴스타파에서는 지금 하루 전에 알았다라는 것만 툭 까놓고 보도했잖아요. 이거는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아, 더 빌드업이에요. 있다? 다음 주에는 아마 네. 상당히 오래전에 알았고 명태균 씨가 이 창원 산단을 창원으로 유치하는데 상당한 많은 노력과 힘을 쏟았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과 함께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올 것 같다라고 네. 어제 제 꿈속에서 이렇게 봤어요. 꿈속에서. 아, 어젯밤 꿈속에서? 꿈속에. 어젯밤 꿈속에 나는 그게 나는 나오고. 날개 달고 네. 창원을 가서 창원 산단을 봤다. 잠깐만 거기 나는 날개 달고 다음 가사는 구름보다 더 높이잖아요. 클라우드 장님께서 구름보다 더 그래서 높이 가면 제가 어떡합니까? 구름보다 더 높은 선샤인이라고 선샤인. 선샤인장이라고 좀 불러주세요. 싫어요. 그래서 와, 그게 나오면 정말 국정농단, 국정 개입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 언론사에서는 네. 이게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좀 절차에 맞지 않게 네. 산단이 갑자기 확 바뀌었다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입수를 했대요. 네. 확보를 했대요. 네. 이제 그것과 이제 여기에 명태균 씨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는데, 에이, 설마 뭐 명태균 씨랑 김건희 여사가 같이 뭐 꿍짝꿍짝 해가지고 세종시로 갈 산단을 창원으로 보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나 소문들은 다 헛소문이다. 그런 생각도 좀 꿈속에서나 듭니다. 나오는 그렇죠. 겁니다. 꿈속에서는 근데 그런 게 정말 나오면 크죠. 왜냐면 명태균 씨가 그냥 한 민원인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창원에 이런 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옛날 같으면 청와대 청원을 넣는다든지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여사가 믿고 의지했고 탁월한 해안 가지고 있는 걸로 개인적 카톡도 했잖아요. 네. 그런 분이 만약에 자 내가 당신들에게 해준 게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 그럼 산단 하나 줘야죠. 만약 이렇게 되는 거라면 네.
이거는 국정농단인 거죠. 네. 그걸 또 여사가 해줬다 만약에 네. 그럼 더 큰 문제가 되는 여사는 거죠. 권한이 또 없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여사는 권한이 없는데 그냥 과거에 좀 얘기해 준 분에게 당신 얼굴 보고 창원 이러면 이제 문제가 커진 거죠. 그러면 대형 스캔들 사건이고 아마 정권 자체가 네. 그 온전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이제 세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는 게 본인이 먼저 창원 산다는 얘기를 꺼냈다라는 것은 뭔가 본인도 연관되어 있다라는 은연중에 자기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본인이 또 하나 먼저 얘기했냐면 내가 땅 한 평 있냐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한 언론사 인터뷰랑. 네. 내가 뭐 땅 한 평 나 없는 사람이다. 이랬는데 본인은 땅이 없지만 주위에 이제 측근들이나 지인들이나 친척들한테 만약에요. 이건 만약에 그냥 사실관계 게 아니겠죠. 그냥 저기 창원 산다고 들어오니까 거기다 주위에 땅 사나. 이렇게 했으면 어떡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일들이 막 밝혀지게 되면은 정말 대형 스캔들로 이건 정권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저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네. 거의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다 해놓고 마지막 마무리는 근데 확실한다. 꿈자리가 이렇다라고 보는 거는 그럼 명태균인데 그분은 명태균 씨랑 전화 통화하고 약간 기운을 받으신 거 기운을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뭐 갑자기 그냥 막 여론조사하고 싶고 막 그냥 아니, 꿈에 듣고. 요것도 JTBC 보도한 건데 22년 11월에 아세안이 열렸던 캄보디아에 가서 당시 앙코르와타를 안 가고 심장병 어린이 이렇게 찍은 사진 네, 있잖아요. 그 명태균 씨가 좀 뭔가 위험한 것 같은데요. 감이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사가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뒤에 그 다른 아세안 그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배우자 섹션 정상들의 배우자들이 갔는데 네. 여사는 안 간 거 아닙니까? 네. 혹시 그런 거냐? 그리고 나중에 여사가 이게 명태균 씨 때문에 안 간 거라는 쥐라씨가 돈다는 거를 또 명태균 씨한테 보여줘요. 네. 천공의 명태균이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를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보내거든요. 네. 그때도 저 꿈자리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젯밤 꿈에요. 막 이래. 그러니까 아 이상하게 꿈이 큰일이에요. 꿔지네. 그 명태균 게이트가 점점 커질 것 같은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해결 방안, 출구 전략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네. 참모들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뭘 몰라요. 그리고 뭘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래요. 네.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사가 먼저 뭘 얘기를 해줘야 이 상황을 아는 거지 먼저 선제적으로 물어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만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네. 대통령실에 상당히 좀 잘 소통되는 분에게 이렇게 좀 대응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좀 얘기를 해줬더니 네. 그쪽에서 온 얘기가 그냥 수습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네. 그러한 입장인 거 보면은 대통령실 참모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첫 번째 대통령 부부나 김건희 여사는 기억을 못 할 수 있어요. 네. 3년 전에 누구랑 톡해가지고 무슨 얘기한 거 솔직히 기억 안 나잖아요. 그렇죠. 통화에서 내용 뭐 몇 실제로 번 했는지 기억 기억 안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분명히 그런 거 다 지웠을 거야. 문제될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증거 자료도 없어. 그리고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네. 아, 이거 왜 이래. 나 정말 이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잘못하면 나 이거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애써, 그냥 이거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한 복합적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응이 불가해요. 그냥 명태균 씨가 뭐 터트리면 그대로 정말 네.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다. 저도 그런 위험스럽게 전략이 봐요. 없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카톡에서 나왔던 여사와 명태균 씨의 친밀 관계, 네. 또 여사가 당시 카톡에서 보였던 명태균 씨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신뢰. 네. 그 오빠는 철없고 떠드는 사람이고, 지가 뭔데? 무식하면 원래 그래. 오빠는 그렇지만 이 철없고 떠드는 무식한 오빠와 달리 명태균 선생은 탁월한 해안을 갖고 있잖아요. 그만큼 의지했기 때문에 사실 명태균 씨가 뭔가 여사의 권한 또 본인의 권한에 어긋난 부탁을 했으면 다 들어줬을 것 같아요. 실제 명태균 씨가 다른 방송에서 한 인터뷰에 보면 네. 순석이는 알고 있다. 여사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냐. 내가 이건 다 해결해줬다는 네. 표현을 써요. 네. 일단은 김영선 전 의원의 22년 공천은 해결해 준 것 같고 네. 다른 것도 만약 해결해 줬다. 그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커지죠. 그 하나만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좀 한번 꼭 좀 오. 눌러주세요. 지금 좋아요 버튼 누르셔야 센스쟁이.
바로바로 또 우리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바로 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저는 하여간 명태균 씨가 이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그냥 이건 저의 상상인데 네. 여사가 명태균 씨 뭐 저 인수위 구성하는데 좀 와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일 좀 봐줘요 이랬잖아요. 네. 일하라는 게 아니라 면접을 봐달라고 네. 했죠. 근데 만약 여사가 이 사람 좀 어때요? 했는데 이 사람 괜찮아요. 그 사람은 뭐 써도 되겠어요. 딴 사람 보낼 때 그 사람 쓰지 말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 인수위랑 대통령실 참모 구성에 네. 명태균 씨의 입김이 영향력이 실현이 됐다면 네. 이것도 큰일이지. 이것도 국정농단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명태균 씨가 근데 본인이 이렇게 해준 사람 중에서 지금 문제 일으킨 사람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있다고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많은 일들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 전전긍긍하면서 네.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출구 전략은 없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근데 지금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애국심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는 책임감도 없고 네. 물론 그런 게 있는 분들은 이미 다 경로를 한 2바가지씩 먹고 쫓겨났겠죠. 그런데 상황이 이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장 소장님 말도 그렇고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말해봐야 듣지도 않을 거고 솔직히 나는 아부를 못해서 이 안에서도 잘 나가지 못하고 있고 나도 몰라 이 정도로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대통령 가까이 대통령을 설득한 사람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동화가 돼서 이런 것들은 그냥 선동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실에 있는 정도면 네. 중간이나 좀 멀리 있더라도 나는 몰라 하지 말고 이거 정말 읍소 전화하면서 이제 간곡히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네, 목이 날아갈지언정. 목이 날아갈지언정 그런 얘기를 해서 이걸 해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무슨 부경화를 누르자고 됐다. 다들 비겁하게 예전에 한 번 물러나 그래도 있다. 욕 뒤지게 먹었었는데 그냥 냅둘란다.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의료 문제도 그렇게 갖고 지금 난리나 있고, 예? 근데 이 문제도 정치적 문제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불법적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냥 뭉개고 이렇게 가는 거는 절대 해법이 아니다. 결국엔 터진다. 네. 맞아요. 뭉개고 가면 안 되지만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책도 난망한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여사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일단 그게 첫 그래서 번째다. 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일단 앞에 보이는 기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 한동훈 대표 독대나 면담 때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한동훈 대표가 오늘 3개를 요구했는데 네. 저는 맨 마지막 게 더 있다고 봐요.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네. 이건 기소받으라는 얘기예요. 네. 특검을 하든지 이런 얘기인데 아마 대통령은 그게 제일 안 되는 거겠죠. 뭐 대외활동 자제도 아니고 중단이던데 네. 기분은 나쁘겠지만 뭐 몰래 나가면 돼요 그냥 그래도. 그런데 어쨌든 그 마지막 거는 합의하기가 되게 어려울 텐데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타개시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저는 그 여사가 최소한 지금 나와 있는 명백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네. 생각해요. 본인이 그거 직접 조사를 아니면 받고 재판을 받고 해야 된다. 그게 안 된다면 이게 절차와 원칙도 없고 대통령이 약속한 공적과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 정부가 오래 지속될 의미가 없어요. 해결책이 있다면 여사가 직접 본인이 이제 조사를 받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게 이 이런 난장판인 말씀이십니다. 정국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추라고 봐요. 네. 네, 하여튼 송채 반장님, 네. 저런 대통령, 저런 여사가 우리나라 최고의 어른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진짜. 그래요. 네. 창피해요. 다들 많이 국민들이 창피해요. 비슷한 생각이실 것 많이 같아요. 창피해요. 네. 그러니까 어제 하여튼 보수 언론에서 나라냐 그 여사냐 그런 칼럼을 썼던데 네. 김건희 여사 때문에 왜 보수파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아야 되는지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진짜.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정황을 좀 살펴볼 텐데 이게 일단은 이제 지난 2021년 9월에 명 씨가 이제 강혜경 씨에게 여론조사 실무 담당했던 분이죠.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해서 자,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
이게 이제 던지는 충격이 좀 큰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비공표 여론조사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 아니야? 문제될 거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조작하는 건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작해서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공개되지 않는 여론조사도 네.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3번이나 과태료 벌금 등을 받았잖아요. 네. 상습범이라는 얘기고, 또한 이렇게 여론 조작을 통해서 수치를 만져가지고 그 현재의 진짜의 여론의 흐름과 여론의 어떤 상황을 바꾸려고 했다라고 하면 네. 당시 경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 경선에 영향을 끼쳐서 대통령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당시 9월 말이란 말이에요. 네. 홍준표 시장이 민심에서는 막 이긴다고 그래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막 치고 올라갈 때란 말이에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야, 이러다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도 막 이거 우리 다 지겠는데? 이거 이제 지는 거 아니면 그런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 여론조사를 가지고 아니다, 민심에서도 우리가 이긴다. 그거 가지고 막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 좀 흔들리는 사람들 봐라, 우리가 세부적으로 저기는 다 800명, 1000명밖에 여론조사 안 하는데 우리 2000명 여론조사 했더니 우리가 지금 3% 정도 이기는 걸로 나온다. 내부적으로는 돌려봤을 수 있다. 100% 돌려보죠. 그렇군요. 이게 더 효과가 커요. 네. 마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휴대폰 최대 50만 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약정 끝나신 분들은 아정당에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정당에선 포장이사, 이사 청소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아정당을 검색해보세요. 굴의 계절과 함께 돌아온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해인을 소개합니다. 횟감으로 좋은 신선한 통영 생굴, 통영해인의 야심작이죠. 감칠맛이 끝내주는 굴무침. 찜으로 드시면 그 맛이 일품인 홍가리비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돌려봤을 수 있다. 100% 돌려보죠. 그렇군요. 이게 더 효과가 커요. 네. 자, 다른 여론조사 다 민심에서 뭐 홍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겨. 네. 걱정하지 마. 당원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민심도 우리가 이기니까 딴 생각하지 마. 이래서 홍준표 쪽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확 끄집어 잡아당기는 네.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거기서 당협위원장하고 국회의원 몇 명만 네. 홍준표 시장으로 넘어가가지고 당심에서 조금만 격차만 좁혔으면 지금 대통령이 어쩌면 홍준표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한 여론 조사이고 그런 조작을 했다라면 그건 범죄행위죠. 네. 처벌받아야지. 당연히 범죄행위나 이게 아무리 미공표 조사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만 공표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네. 자, 만약에 이게 나만 알려고 그래요. 그럼 아주 고약한 취미죠. 돈 들여서 뭐하러? 돈 들여서. 자기 만족. 그리고 이것도 알려고 하는데 그것도 숫자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혼자 낙서해가지고 내가 40만 원 주고 낙서해가지고 내가 보고 만족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 보여줘서 영향을 끼치려고 만든 자료죠. 그럼. 네. 진짜 돈 많은 사람 중에 혹시나 그런 고약한 취미가 있어서 여론조사 2,000명 돌려! 딱 해서 이렇군.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네. 그 숫자도 조작해. 그래서 40만 원짜리야. 그걸 알고 야 결과가 이렇네.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실제 네. 외부 유출이라는 단어 써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기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이래서 이런 바카스 한 수천 개 되는 거죠. 먹고 힘내 이런 거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태경 후보에게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게 나와요. 네, 때. 맞아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조작할 때 어떻게 조작하냐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젊은 층 중에 네. 지지하는 걸 가중치를 좀 높이라는 걸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네. 자, 그러고 하태경 후보에 보여줬는데 이때가
9월 15일이 1차 경선이고 9월 29일 날 여론조사잖아요. 10월 며칠인가요? 날짜가 정확히는 10월에 2차 경선이 돼요. 하태경 후보가 거기서 탈락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 누구를 지지할 거냐? 하태경 후보는 물론 홍준표 후보랑 사이가 뭐 좋은 건 아니었지만 윤석열 후보를 그렇다고 확 지지할 거냐 모르겠는데 봐봐 젊은 층에 이렇게 인기가 많아라고 보여주면 네. 그래 저 젊은 층에도 인기가 없고 하태경 당시 의원은 젊은 층들의 이런 목소리를 되게 중하게 여겼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래 그럼 윤석열 후보로 따라가야 되나? 그리고 이 지지율도 윤석열 후보가 더 높아? 그러면 후보는 여기가 최종 될 건가? 내가 이쪽으로 줄 서야 되나? 실제 10월 27일 날 하태경 후보가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합니다. 네. 이게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공표라고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문제가 있고 이미 영향력을 미공표를 발휘했다? 이렇게 조작해서 미공표 여론조사라고 해서 이렇게 조작해서 하는 거는 다 법 위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까지 책임이 있느냐, 요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작 사실 알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게 가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명태균 씨한테 나 진짜 질 것 같으니까 네. 여론 조작 좀 해가지고 민심에서 내가 이기는 것 좀 하나 좀 만들어 갖고 와봐. 과연 이랬을까? 그러면은 아마 그런 거를 명태균 씨가 수행을 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료를 보고받고 아이고 그래 기분 좋네라고 하겠지만 명태균 씨에 대해서 신뢰감이 확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은 조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보고하는 것은 신뢰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명태균 씨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했을 것 같지도 않고 네.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명태균 씨가 자기가 어떤 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어 뭐 다른 선거에서 후보들이 조작된 숫자를 원할 수도 있어요. 명태균 씨의 다른 인터뷰 보면 내가 불법적인 거 했어? 지네들이 시키니까 했지. 그런 대목이 라는 있더라고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저쪽 상대방 기세가 더 높을 때 여기서 조작된 숫자를 만들어서 저 기세를 꺾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숫자가 필요하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단일화 등해서 유리하게 기세를 좀 먼저 치고 가려고 네. 이럴 때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21년 9월 29일 날 그러니까 경선 중이잖아요. 이때는 저도 장 소장님 말처럼 당시 후보가 원하는 건 보다 정확한 숫자가 그렇지. 아닐까. 그리고 뭐 쉽게 말해서 약간 뭐 버카스 한 1000개 정도 먹는 건데 네. 힘내는 건데 조작된 숫자 보고 힘낼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시켰거나 알았을 가능성은 두 분 다 그 당시의 곡건에 대해서는 높진 저는 않았을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은 뭐 예.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한겨레 단독으로 나온 내용인데, 이제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공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뒷돈을 받아서 사실은 대선 때 여론조사를 돌렸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혜경 씨가 이렇게 증언을 한 건데, 그러니까 보면은 뭐,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나가려고 하는 후보들, 예비 후보 3명한테 이제 돈 받아오면 된다고 하고, 실제로 2명은 6천만 원씩 돈을 줬고, 나중에 공천은 못 받았고,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나중에 이제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다는 걸 알고 돈을 달라고 했고, 나중에 그걸로 갚았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명태균 씨가 좀 법적인 문제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정도인 건가요, 이거는? 공천을 받았다면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공천을 안 받았으면 그냥 빌려준 걸로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슨 저 법적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공직선거법상은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공천을 공천을 못 대가로 받았더라도? 돈을 줬잖아요. 약속을 한 거니까. 네. 근데 이분들이 이거는 지금 강혜경 씨의 주장이고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빌렸던 거고 네. 당연히 영수증까지 써서 줬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으로만 가면 이제 후보자 매수나 이런 걸로 되는 건데 그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네.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김건희 여사랑 친하게 지내면 네. 요 지방 의회나 뭐 이쪽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냥 광역단체장이나 이런 기초의원들. 사람들이 아니라 광역의원, 뭐 기초의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 공천을 당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도당 차원에서요. 결정을 중앙당에서도 개입을 못해. 서울시당에서 구청장 후보들을 정해요. 네. 그걸 중앙당에서 개입을 못해. 그냥 시당에서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관여할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군요. 이건 네.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선거 때도 서울시장, 경남도지사, 그다음에 뭐 강원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중앙당에서 개입을 해요. 그런데 이건 지방의회는 그냥 알아서 해요, 보통.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짜치게 저기 당시에 당대표가 누구였지? 이준석 대표. 네네. 이준석 네. 그다음에 정진석 예. 공천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저기 창원에 시의원 한 명만 저기 좀 공천시켜줘 이런. 그런 부탁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내가 무슨 그런 부탁 받았더라도 에이, 내가 뭘 그걸 어떻게 했냐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태균 씨가 이 정도를 여사한테 부탁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시험 문제를. 근데 창원에서 본인 목소리에 힘이 있으니까 오히려 창원 내에 있는 분들에게 좀 부탁했을 가능성 이런 건 있다고 보는데 아니면 본인도 뭐 다른 데 두고 더 우선순위가 갑자기 생겨서 아니 그랬을 그때는 가능성도 이거잖아. 있고. 김영성 공천에 몰두했었고 그렇죠. 또 우리 유토 기사를 보면 뭐 김진태 강원지사나 박완수 경남도지사 공천하는데 이 사람이 막 몰두했지. 창원시 시의원 선거에는 개입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문제긴 문제인데 네. 그렇게 뭐 크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